혹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요? 사촌 누나의 날카로운 질문이 거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친해진다는 게, 그리고 하필 며느리가 될 사람이, 고모의 의심 어린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수상해요. 친척들의 차가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만은 굽히지 않았어요. 전 그날 그냥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강명숙 여사님이 얼마나 감동받고 계셨는지를.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서입니다. 올해 34살이고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계약직 사서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째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제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은 그리 큰 곳이 아니에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시립 도서관입니다. 주로 근처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학생들도 자주 와서 공부하거나 숙제를 해요. 제가 담당하는 곳은 2층 일반 도서 코너예요. 문학, 역사, 철학 같은 인문학 서적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죠. 하루 종일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간혹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거의 인식하지 못해요. 조용히 책장 사이를 오가며 업무를 보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같은 책을 매일 찾으러 오시는 할아버지나 참고서를 자주 빌려가는 고등학생 정도가 저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식의 짧은 대화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일상이 편했어요. 큰 변화나 자극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좋았거든요. 책을 정리하면서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도 즐겁고 가끔 새로 들어온 책들을 먼저 훑어보는 것도 작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제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혼자는 최도윤이라는 분이에요. 36살이고 IT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2년 전에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저는 임시직으로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창업 관련 서적이 어느 코너에 있나요? 정중하게 질문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급하게 책을 찾거나 무뚝뚝하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도윤 씨는 달랐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어요. 도윤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에요. 제 조용한 성격도 이해해 주시고 무리해서 사교적으로 변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어요. 상대방 집안과 우리 집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윤 씨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창업하신 분이에요. 어머니도 명문가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반면 저희 집은 정말 평범한 중산층이에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계산 업무를 보고 계세요.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줄곧 계약직으로만 일해왔어요. 경제적인 차이도 차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적 배경이었어요. 도윤 씨네는 아마도 각종 모임이나 사교 활동이 많으실 텐데 저는 그런 환경에 전혀 익숙하지 않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 좋은 게 제일 중요하니까. 도윤 씨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특히 시어머니가 되실 분을 제대로 뵌 적이 거의 없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작년에 약혼할 때 한 번, 그리고 올 초에 설날 인사차 한 번 뵈었는데 두 번 모두 형식적인 만남이었어요. 강명숙 여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첫인상은 품이 있고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인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말 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오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오전에는 반납된 책들을 정리했고, 오후에는 새로 들어온 도서 목록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인 김지은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서야,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 네, 그런대로요. 남자친구 집안이 좀 큰 편이라고 했지? 네, 좀 그래요. 시댁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많이 안 해봤어요. 김지은 선생님은 결혼 경험이 있는 분이라 가끔 조언을 해주곤 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할 거야. 집안이 크면 나름대로 까다로울 수 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더해졌어요. 오후 4시쯤 한 중년 여성이 도서관에 들어오셨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분이었는데 뭔가 품이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어요. 그분이 인문학 코너를 둘러보시다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실례합니다. 치매 관련 서적이 있나요? 네, 의학 코너에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함께 의학 서적 코너로 이동했어요. 그분은 치매에 관한 책 몇 권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가족분 중에 네, 좀 걱정이 되어서요. 더 이상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이용자의 사생활을 함부로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요. 책을 빌려가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책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대출 시스템을 정리하고 내일 할 일을 메모해 두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도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서야, 오늘 일 어땠어? 평상시와 비슷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어머니랑 같이 식사할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갑자기요? 응, 어머니가 은서 만나고 싶어 하셔서. 네. 좋아요. 하지만 사실 무서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그런 집안의 며느리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거울을 보니 평범한 얼굴이 보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34살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도서관에서 조용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게 됐어요. 새로 들어온 도서들을 정리하는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해야 했거든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모든 업무를 마칠 수 있었어요. 도서관은 이미 문을 닫았고 저 혼자만 남아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혼자 일하는 건 익숙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더 집중할 수 있었죠. 책장 정리도 천천히 할 수 있고 밀린 업무도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었어요. 9시 반쯤 되어서 모든 일을 끝냈어요. 가방을 챙기고 건물을 나가려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한 신음소리 같았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건물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히 사람 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어요. 대답이 없었지만 여전히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좀 더 아래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계단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 봤어요.
1층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있는데 그 중간쯤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나! 급하게 달려갔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릎을 꿇고 그분 곁에 앉았어요. 어지러워요. 갑자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도서관은 이미 문을 닫았고 경비 아저씨도 다른 층을 순찰하고 계실 시간이었어요. 일단 제가 도와드릴게요. 숨부터 천천히 쉬세요. 그분을 조심스럽게 계단에 기대어 앉도록 도와드렸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나왔어요. 평소에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데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고마워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119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만 쉬면. 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물 좀 드셔보세요. 감사해요. 조금씩 물을 마시시더니 얼굴색이 조금 돌아왔어요. 좀 나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 지병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흐리시는 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일어서자마자 다시 비틀거리셨어요. 어머님, 급하게 붙잡아 드렸어요. 역시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왜 안 되세요?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이상한 반응이었어요. 몸이 아픈데 왜 병원을 그렇게 거부하실까요? 그럼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기사님께 연락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선가에 전화하셨어요. 네, 지금 나갈게요. 아,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짧은 통화였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이 제 손을 다시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별 말씀을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오늘 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분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저는 뒤에서 혹시 다시 쓰러지실까봐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도서관 입구까지 나갔을 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급하게 내려와서 그분을 부축했어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걸 보니 뭔가 신분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차에 타시기 전에 그분이 저를 돌아봤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조심히 가세요. 차가 떠나간 후 저는 혼자 도서관 앞에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응급 상황이었는데 병원을 그렇게 거부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부탁도 이상했고요. 집에 가는 길에 계속 그 일이 생각났어요. 혹시 그분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실까요? 그날 밤 도윤 씨와 통화할 때도 그 일을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일은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빼면 평범한 하루였으니까요. 주말에 어머니랑 식사하기로 했는데 괜찮지? 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은 더 긴장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은서 만나는 걸 정말 기대하고 계셔. 그래요? 응, 며느리감 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며느리감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좋은 분이야. 도윤 씨는 항상 어머니를 좋은 분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여성이 생각났어요. 괜찮으실까 걱정됐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닐 것 같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건의 시작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불안한 예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며칠 후에 알게 될 거였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계속 그 여성이 생각났어요. 괜찮으셨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혹시 다시 도서관에 오실까 싶어서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실례합니다. 뒤돌아보니 그날 밤 계단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성이 서 계셨어요. 어머님,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괜찮으세요? 그 후로 어떠셨어요? 덕분에 괜찮아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차라도 한잔 하면서.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네, 좋아요. 점심시간이었고 마침 대체 직원이 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었어요. 도서관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계산도 하셨어요. 정말 괜찮으셨던 거예요? 카페에 앉아서 다시 한번 안부를 물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날 은서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은서 씨라고 하셨나요? 제 이름을 어떻게? 명찰에 적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도서관 직원들은 모두 명찰을 착용하거든요. 은서 씨는 참 예쁜 이름이네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 성함은? 아, 미안해요. 인사를 제대로 안 했네요. 하지만 이상하게 성함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대화를 나누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 왠지 편안했거든요. 은서 씨는 도서관에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네, 4년 정도 됐어요. 좋은 일이네요.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네, 그런 편이에요. 혹시 결혼은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곧 할 예정이긴 한데. 축하해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다만, 집안 배경이 좀 달라서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다른데요? 상대방 집안이 너무 좋아요. 저는 평범한데. 그분이 제 손을 가볍게 잡으셨어요. 은서 씨 같은 사람이면 어느 집안에 가도 사랑받을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어머님은 혹시 가족이? 저는 혼자 살아요. 쓸쓸한 목소리였어요. 혼자요? 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럼 정말 혼자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데, 그날 같은 일이 생기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가끔요. 나이를 먹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래요.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약은 드세요? 있긴 한데. 혼자 살다 보니 잘 안 챙겨 먹게 되네요. 그럼 안 되죠.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요. 고마워요, 은서 씨.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당연한 거예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럴게요. 은서 씨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네, 감사해요. 그분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인생 선배와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결혼 준비로 불안해하는 저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상하게. 당신 앞에선 아프다는 말을 해도 괜찮네요. 헤어지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네. 평소에는 아프다는 말 잘 안 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하지만 혼자 참으시면 더 힘드실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은서 씨한테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좋은 분을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는데 대부분 몸이 안 좋을 때였어요. 은서 씨,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조금.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 급하게 도서관 일을 정리하고 나갔어요. 때로는 병원에 함께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집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분이 사시는 집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어요. 고급 주택가에 있는 큰 집이었거든요. 혼자 사신다고 하셨는데 집이 정말 크네요. 응. 옛날에 남편이 마련해둔 집이에요. 남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업을 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도 이상했어요. 항상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셨는데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어요. 기사님이 계시네요. 나이가 드니까 운전하기가 무서워서. 설명은 하셨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병원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VIP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해요. 일반 환자들과는 다른 대우였어요. 하지만 저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다른 환자 한 분이 그분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최 회장 부인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그분이 급하게 부인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그 환자분이 사과하고 가셨는데 그분의 표정이 많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와 닮으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그분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혼자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사시고 개인 기사까지 있으시고.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하실까요?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요? 며칠 후 도윤 씨와 만났을 때 그 일을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아프신 건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도윤 씨 어머니와의 첫 만남 말이에요.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분과 만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뭔가 냉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박은서 사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밖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라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었어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명숙 여사님의 개인 비서입니다. 강명숙 여사님이요? 그제야 그분의 성함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은서님께서 최근에 자주 만나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여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서라고 하니 뭔가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사님께서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병원도 자주 가시고 개인적인 만남도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여사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건강 상태요? 여사님께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치료요? 무슨 치료를?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럼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고, 비서가 더욱 신중하게 말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만남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왜요? 여사님 가족분들이 알게 되면 오해할 수 있어서요. 어떤 오해요? 은서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서요. 주변이라고 하면 가족분들, 친지분들 말씀입니다. 제가 뭔가 잘못 보이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도움은 여기까지 해주세요. 단도직입적인 말이었어요. 괜히 오해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이 아프실 때는 어떡하라는 건가요?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저희라고 하면 여사님 주변에는 전문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굳이 은서님께서 나서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단순히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요? 은서님과 여사님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죠? 선을 넘지 마세요. 선이요? 사회적 신분의 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도움을 드린 건데요.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연락이 와도 바쁘다고 하시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실 때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비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사님께서 그동안의 감사 표시라고 하시네요. 이건 뭔가요? 봉투를 열어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돈 때문에 도움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요? 그냥 사람으로서라고요? 비서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서님,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순진하다고요? 여사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현실이니까요. 현실이라고 해서 사람을 차별해야 하는 건가요? 차별이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비서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여사님께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분이 저에게 연락하시면요? 받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떤 문제요? 가족들이 나서게 되면 은서님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비서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는데 이렇게 복잡한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사는 세상이 다르다, 선을 넘지 마라. 이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신분을 따져야 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비서의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퇴근길에 강명숙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서야, 오늘 시간 있어? 평소와 똑같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비서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죄송해요. 오늘은 좀 바빠서. 그래? 그럼 언제 시간 되니?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전화 너머에서 실망하시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알겠어.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이런 식으로 대해야 하다니.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어요. 왜 신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제약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비서의 경고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시작된 인연을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무언가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15살 때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던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출장 중이셨고 저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계셨거든요.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도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계속 울었어요. 그때 한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왜 혼자 울고 있어? 엄마가 깨어나지 않아서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야. 그리고는 따뜻한 차를 사다 주셨어요. 그 작은 관심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무서워서 떨고 있던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과로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그 후로 저는 다짐했어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겠다고. 특히 병원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강명숙 여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계단에서 혼자 쓰러져 계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15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외면할 수 없었어요. 비서의 경고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신분이나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돕는 마음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강명숙 여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서야. 반가워. 어제는 죄송했어요. 갑자기 바빠서. 괜찮아.
바쁠 수 있지.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까요? 정말? 좋지.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평소에 가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강명숙 여사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괜찮아. 그런데 은서야, 어제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 역시 눈치채셨나 봅니다. 사실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데? 말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비서와 만난 일을 털어놓았어요. 누군가 저희 만남을 좋지 않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강명숙 여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걱정하는 분인 것 같았어요. 걱정이라고? 네, 저 때문에 어머님이 오해받을까 봐서요. 강명숙 여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은서야, 미안해. 왜 사과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 괜찮아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맺은 인연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도윤씨 댁에서 가족 식사를 하기로 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소박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깔끔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가셨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셨고 어머니는 저를 계속 신경 써주셨어요. 은서야, 너무 긴장하지 마.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 씨 집은 강남구에 있는 대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문을 들어서자 도윤 씨가 마중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잘 찾아오셨어요? 네, 집이 정말 크네요. 좀 큰 편이죠. 들어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정말 넓었고 가구들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도윤 씨가 부모님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은서야, 너도 앉아. 거실 한쪽에 마련된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이미 다과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어머니 모시고 올게. 도윤 씨가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은서야, 긴장되지?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좀 그래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은서 부모님이세요.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오셨어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여성은 바로 강명숙 여사님이었거든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강명숙 여사님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이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하지만 강명숙 여사님은 저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정적이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강명숙 여사님이 천천히 자리에 앉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날, 나를 붙잡아준 사람이네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네? 도윤 씨가 당황했어요. 저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럴 수가. 도윤아, 이 사람이 내 약혼자야? 네,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 은서를 만나셨어요? 몇 번 만났어. 강명숙 여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로 이름도 신분도 모른 채로. 제 부모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강명숙 여사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이 아이가 제가 쓰러졌을 때 도와줬어요. 은서가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네, 혼자 있을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도윤 씨가 깨달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최근에 자주 외출하신다고 했는데 은서와 만나신 거였구나. 그렇지.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어. 저도 이제야 입을 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도윤 씨 어머니실 줄은. 나도 마찬가지야. 강명숙 여사님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참 신기한 인연이지.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서로 친한 사이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친하다기보다는 은서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어떻게요? 병원에도 함께 가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강명숙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도윤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서야, 왜 말 안 했어? 어머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랬구나. 강명숙 여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숨겼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은서가 알고 있었어요? 조금. 하지만 자세한 건 몰랐을 거야. 식사를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강명숙 여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는 처음에 반대였어. 반대요? 도윤 씨가 놀랐어요. 응, 너희 결혼을 반대했지. 왜요? 집안 배경이 다르잖아.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은서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요?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 강명숙 여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은서는 나를 도와줄 때 내가 누군지 몰랐어. 네. 그냥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준 거야. 맞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어디 있겠어? 강명숙 여사님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찬성이야. 정말요? 도윤 씨가 기뻐했어요. 응, 이런 며느리라면 환영이지.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가요? 은서야, 혹시 누군가 너한테 나를 만나지 말라고 했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비서님이요. 강명숙 여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했는데? 만나지 말라고. 선을 넘지 말라고 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나한테 바로 말해. 네. 앞으로는 누구도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강명숙 여사님은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도윤 씨도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도운 분이 미래의 시어머니였다니.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강명숙 여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서야, 시간 있을 때 집에 한번 와줄래? 네, 언제든지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친척들이 모이는데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친척들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우리 며느리 자랑해야지. 토요일 오후에 도윤 씨와 함께 강명숙 여사님 댁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주차장에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윤 씨의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총 1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어서 와, 도윤아. 삼촌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이분이 제 약혼자 은서예요.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분위기가 좀 어색했어요. 앉아, 앉아. 강명숙 여사님이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질문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은서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고모가 물었어요.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이요? 공무원이세요? 아니요, 계약직이에요.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러시구나. 고모의 반응이 조금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이번에는 삼촌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회사 사무직이시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세요. 아, 그렇군요. 대화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때 사촌 형이 말했어요. 그런데 형수님과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요? 어디서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강명숙 여사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은서가 도와줬어. 도와줬다고요? 고모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는데요? 병원에 함께 가지고 옆에서 돌봐줬지. 아, 그래서 친해지신 거구나. 그런데 사촌 누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도윤 씨가 반문했어요.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우연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 해서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누나. 도윤 씨가 화를 냈어요. 아니야,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그런 질문은 실례예요. 왜 실례야? 요즘 그런 일들 많잖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삼촌도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은서 씨, 우리 도윤이랑 사귀기 전부터 형수님과 아셨어요? 아니요, 도윤 씨와 사귄 후에 우연히 만났어요. 정말 우연이었나요? 네,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계속 느껴졌어요. 고모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수상해요. 뭐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강명숙 여사님이 불편해하셨어요. 우연히 만나서 친해진다는 게. 그리고 하필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전 그날 그냥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도윤 씨와 어떤 관계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잖아요. 사촌 누나가 계속 의심했어요. 알고 나서도 달라진 건 없어요. 정말요? 네. 저는 단지 아픈 분을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라서? 네, 힘들어하시는 분을 보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고모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다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때 강명숙 여사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만해요, 다들. 형수님, 은서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형수님도 조심하셔야. 조심은 무슨, 이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강명숙 여사님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형수님이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삼촌이 말했어요. 믿는 게 아니라 확신해요. 왜요? 이 아이는 나를 최 회장 부인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나를 돈이나 지위로 보지 않았어요. 체면이 아니라 생명으로 봤다고요. 강명숙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항상 최 회장 부인으로만 보잖아요. 형수님, 건강이 안 좋아도 체면 때문에 숨겨야 하고 힘들어도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강명숙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은서는 달랐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봤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강명숙 여사님이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은서는 내가 죽을 뻔할 때 살려줬어요. 죽을 뻔했다고요? 도윤 씨가 놀랐어요. 응, 혼자 쓰러져 있을 때 은서가 발견해서 도와줬어.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도윤 씨가 나중에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요? 평소에는 조용하신 분인데. 은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강명숙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은서야. 우리 가족들이 실례했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할 게 뭐야. 나도 화가 났어. 걱정하시는 마음이니까요. 은서는 정말 착해. 그날 이후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강명숙 여사님이 직접 나서서 저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비서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고 친척들도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도요.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날이 온 거였습니다. 은서야, 정말 예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울지 마세요. 행복해서 우는 거야. 메이크업을 마치고 예식장 입구로 나가니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도서관 동료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도윤 씨 회사 사람들까지. 신부 대기실에서 강명숙 여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아름답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몸은요? 오늘만큼은 괜찮아. 기쁜 날인데. 감사해요, 어머님. 내가 더 고마워. 이런 며느리를 둘 수 있어서. 예식이 시작됐어요.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강명숙 여사님을 만났던 그 밤, 병원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상견례에서의 놀라운 재회까지.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을 때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강명숙 여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오늘 결혼하는 은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하객이 조용해졌어요. 이 아이가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달 전 제가 쓰러져 있을 때 은서가 발견해서 도와줬어요. 강명숙 여사님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은서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준 거죠. 하객들이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명숙 여사님이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저는 요즘 몸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이제는 공개하고 치료받으려고 해요. 도윤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서가 용기를 줬거든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강명숙 여사님은 병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맡게 된 거였어요. 은서 선생님, 오늘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오늘은 도와주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야. 강명숙 여사님과의 경험이 이 일에 큰 도움이 됐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퇴근 후에는 강명숙 여사님 댁에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오늘 병원 검사는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은서 덕분이야. 제가 뭘 했어요? 용기를 줬잖아. 어느 일요일 오후 3명이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은서야 고마워. 도윤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요? 어머니가 이렇게 밝아지신 거. 저야말로 감사하죠.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요. 강명숙 여사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드셨어요. 너희들 나 빼고 달콤한 이야기 하지 마.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이 있었어요. 눈빛에 자신감이 넘치고 입가에는 늘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먼저 사람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주했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힘든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강명숙 여사님과 도윤 씨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도움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운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